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7월 23일이고요.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1기 분들 있을 때부터 2022년도부터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포스코 그룹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1기 분들 지금 방에도 꽤 들어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이 원래는 포스코가 뭐예요? 포항제철이잖아요, 그쵸? 그 포항제철, 즉 철광석과 관련된 철광과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밸류가 매겨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주가. 자,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얘들을 이제 월로 보고요. 주가가 76만 5천원을 갔던 게 보시면 이렇게 빠졌었어요. 76만 5천원까지 갔던 게 13만 3천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 빠진 거죠? 그러면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그쵸? 거의 6분의 1인가요? 6, 3, 18이니까 거의 6분의 1.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철강 밸류였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빠지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빠졌는데 제가 이제 2020년도까지 이렇게 빠졌었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작년에 2022년도에 여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서 철강주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이제 바닥쯤에 갈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들 터닝할 거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족주라고 표현을 했죠. 귀족. 얘네들은 포스코 가문이다. 포스코 귀족이다. 얘들은 크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얘네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 그룹주들이 다 오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치고 간 놈이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얘네들 쭉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템버거 가고 막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말고 안 올랐었던 주식들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였고, 그쵸? 예, 포스코 DX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또 포스코 엠텍이었고. 자, 근데 포스코 엠텍은 이제 수직 상승했다가, 그쵸?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제가 포스코 엠텍 굉장히 추천했었잖아요, 그쵸? 올해 초에도 추천했었고 이때 계속 돌파할 때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여기 밑에 많이 그어져 있잖아요. 밑에 많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때 제가 많이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 안 치고 버텼으면 이제 엄청 크게 가는 거였죠, 그쵸? 예.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크게 갔다. 예, 이렇게 대시세 가기 전에 항상 언덕 넘잖아요, 그쵸? 예, 언덕 넘을 때 여러분이 또 살 수 있었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제가 장기로 보고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그 1기 출신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익절 안 하고 나왔었으면 버텼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거다. 예, 여기서 익절을 안 하고 여기서 버텼으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좀 더 모아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아마 손절 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장기로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음봉 때마다 오히려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포스코 엠텍, 그쵸? 그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이 그룹, 포스코 홀딩스 이 그룹 자체가 포스코 DX, 뭐 포스코 스틸리온 똑같아요. 그룹 자체가 뭐로 판단된다? 앞으로 철강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밸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2차 전지 밸류와 관련해 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다. 포스코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동반적으로 계속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말씀드립니다. 얘네들 지금 그 주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조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얘네도 역시 또 다른 밸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7월 11일 날 그 밸류데이에 포스코 그룹이 발표한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갑자기 아르헨티나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아르헨티나. Don't cry me for Argentina. 그런 이제 노래가 있죠. 얘네들 그 노래 부르게 될 겁니다. 왜? 염호에서 엄청난 광물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잘 될 거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지금 보세요. 얘네들 원래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 철강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리튬 니켈, 2차 전지 소재,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 산업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 그룹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투자비 비중을. 근데 19년도, 22년도에는 어디? 자, 철강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죠. 16, 18. 그 다음에 19, 22. 자, 이제는 뭐예요? 2차 전지 소재 산업 도약기이기 때문에 얘네들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46.2%. 드디어 뭘 넘었어요? 철강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밸류를 뭐로 판단해야 돼요? 2차 전지 밸류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때가 온 거예요. 뭐를? 포스코 그룹을 전체를 다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이게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약기를 넘어서서 이제 무슨 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전성기가 나오겠죠. 그 전성기에는 철강이 더 쪼그라들고 친환경 인프라는 이제 이 정도 유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더 넓어지는 요런 방식으로 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포스코 그룹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포스코 그룹 중에서 추천했던 게 포스코 DX도 추천했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추천한 포스코 엠텍도 추천했었죠. 왜냐면 걔가 진짜 가벼워서.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엠텍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DX가 뒤따라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구나, 이제는. 자, 그 다음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그쵸? 순부채 비율은 좀 올라가고, 투자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금 시세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채를 발행을 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얘는 뭐예요? LNF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외부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죠. 근데 포스코 그룹은 뭐예요? 야, 우리는 돈 넘쳐, 흘러 넘쳐, 아직 투자 여력 넘쳐. 그러니까 얘네들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데 포스코 그룹이 결국에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그룹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전 세계에서 광물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기술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광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재련이라든지 철이라든지 혹은 그 발굴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뭔가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포스코 그룹을 능가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결국에는 광물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광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개발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는 아마 1위를 하는 날이 머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에코프로가 1위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있고 그 관련돼서 분리막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광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집어넣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지금은 양극재는 많이 발전했다 치지만 음극재나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포스코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따라잡아서 오히려 1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팬들한테 제가 돌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성장하면서 포스코는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향후 3년간 투자를 가속화하겠다. 이 얘기 뭐냐? 시장 선점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뭐예요? 이 시장은 아직은
정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입기라는 거예요. 초입보다 약간 이제 더 들어간 거죠. 그 정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선점을 해가지고 얘들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지위를 구축하겠다. 이익 창출 본격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조 원 정도 요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서 16조, 43조. 그러면 그냥 밸류라고 봤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매출이 아니라 밸류. 어차피 매출이랑 이익 따라서 밸류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건 다 가정이에요. 그 정도로 보고 자 43조가 되면 얼마예요? 5, 8이 40. 8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코 관련된 기업 가져가면서 물론 이제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이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이익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얘네들 투자 정점이 언제예요? 투자 정점이 2026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투자 정점까지는 투자를 계속한다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성장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장주. 그쵸? 그럼 성장주니까 당연히 밸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판단되는 밸류는 여기 정도의 밸류를 판단하겠죠. 몇 년 후의 밸류를 보는 거니까. 성장주는 원래 밸류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다? 야, 그러면은 2026년까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져가게 되면 최소한 10조 원이니까 최소 2배 이상의 밸류는 보겠다. 우리가 최소가 그리고 많게는 8배까지 밸류를 볼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정이 100% 맞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수적으로 봐도 2배 밸류는 가져간다. 그럼 몇 년 후에? 3년. 3년 동안 2배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에 투자하든지 그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축소되어 앞으로는 커져나가요. 전기차는 무조건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기차가 커져나가면서 얘네들의 밸류 역시 같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음극재 사업을 개시하고 2011년에 양극재 사업 개시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지금 이제 업계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양극재 시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음극재 시장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들이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에비타로 3조 원, 그 다음 에비타로 10조 원. 아까 봤던 게 2028년 정도 43조잖아요. 이때 에비타가 10조 원을 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마어마해지겠죠? 요게 예상대로만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진짜 8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가장 최고를 찍었었던 때가 언젠가요? 이때잖아요. 76만 5천. 그쵸? 그 전에는 없고, 요때. 그럼 이거를 넘어가는 거는 2, 3년 안에 넘어간다 봐야죠. 빠르면은 2년? 1년? 이거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아마도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그쵸? 그 다음에 포스코 DX나, 포스코 M텍이나,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 핵심 기술들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전고점 돌파하면은 수급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점점 붙고 있죠. 이날이 뭐 언제예요? 7월 18일이었고 이날이 언제? 7월 19일이었고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발표한 날은 언제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7월 11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7월 11일 날 발표했을 때는 여기를 못 넘었었어요. 그쵸? 넘을 듯 하다가 제가 이거 돌파할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돌파하는 날 크게 간다고. 이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날 잡고 가셨으면 가장 좋은데 못 잡으셨으면 얘도 이날 얘는 이제 7월 18일 딴 애도 비슷할 거예요. M텍도 이때 이거 돌파한 거 언제예요? 이때 7월 14일이네. 얘는 좀 일찍 돌파했고 그러니까 얘도 저는 이거 돌파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포스코 DX는 어때요? 7월 18일 이날. 그래서 얘도 벌써 돌파한 거예요. 얘는 이날 돌파한 거예요. 이날. 7월 11일 날.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가장 지금 핫한 이유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로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굉장히 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포스코 DX
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포스코 홀딩스도 더 갈 수밖에 없다. 왜? 기관이랑 외국인 자금들이 제가 보기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고, 물론 외국인들은 지금 주춤하고 있죠. 잠깐 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외국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외국인들은 주춤하면서 던지고 있죠, 오히려. 근데 누가 다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왜?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좋은 밸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미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해외 외국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못 올리게 막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도 이제 결국엔 뭐다? 쇼커버가 들어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코 DX는 어때요? 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얘네들 어쩔 수 없어요. 사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어때요? 포스코 엠텍은 여기서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갈 거다. 포스코 퓨처엠은 언제 어때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제 지금 니네들 에코프로 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만큼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2차 전지 회사는 포스코 그룹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이익 창출 본격화, 향후 3년간 투자를 가속화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이 기업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포스코는 철강에서부터 2차 전지를 완전히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밸류 평가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자, 보시면 펀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그쵸? 자, 어디가 있냐? 밸류. 일단 잠깐 네이버 보고 갑시다. 이런 거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 보고 가면 까먹잖아. 그쵸?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펩트론 켜놨던 거는 펩트론이 당뇨랑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잘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보고 있습니다. 얘 효과예요. 이게 진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좀 찾다 보니까 펩트론이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수급이 붙은 거고, 그래서 지금 한 4배 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더 갈 수 있냐는 조금 의문인데, 다른 주식들도 이 펩트론 덕분에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그런 것들, 치매 치료대 장뇨 비만 이런 거에 있어서 인벤티지랩하고 같이 가는 이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쟤네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레포트들도 다 이제 투자 의견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그쵸? 예. 다 돌아섰고, 동일업종 포가 한 10배예요. 뭐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철강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배 정도 나오는 거고, 그쵸? 동일업종 보시면은 여러분들, 동일업종이 현대제철, TC스티 이런 거예요. 포스코, 엠텍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로 평가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네는 이제 뭔데? 2차 전지니까. 그쵸? 2차 전지 밸류로 평가받아야죠.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는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자, 그럼 2차 전지 밸류들은 뭐 어떻게 받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는 어째요? 네, 퍼가 77배. 그쵸? LG화학 33배, 포스코 퓨처엠 얼마예요? 313배. 그쵸? 그죠? 그 다음 코스모 신소재 얼마예요? 291배. 막 100배를 넘어가고 막 300배 이렇죠. 그쵸? 에코프로는 77배고. 그쵸? 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당연히 원래는 이제 지주사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주가에 대한 평가가 철강이 아니라 딴 걸로 이제 평가받을 부분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포스코 그룹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얘네 귀족주고 단기간에는 포스코 저기 뭐예요? 많이 오를 거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 1위가 뭐였어요? 포스코 엠텍이었잖아요. 그럼 포스코 엠텍 보여드릴까요? 얼마 올랐나? 예, 이렇게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죠?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여기 많이 그어져 있는 건 제가 맨날 사라고 그랬던 때예요. 이때부터 포스코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족주고 2차 전지 밸류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장투로 음봉에 줍줍하면서 계속 가라. 음봉에 여러분이 줍줍했다면 지금 이제 큰 수익을 누리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포스코 DX. 그게 다 올랐잖아요. 그쵸? 그게.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했던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냐면 이게 MSCI 편입이니까.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더 오를 거다. 그쵸? 예, 더 오를 거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저평가다. 물론 이제 너무 무겁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에비타가 10조 원 달성이래잖아요, 여러분들. 에비타 10조 원 달성이라는 거는 이게 적어도 얘네들 밸류가 앞으로 최소한 3에서 10조 얼마예요? 여기서 한 2조 정도 된다 보고 2에서 10조 5배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계산한 게 대충 맞잖아요. 예, 그쵸? 최대 몇 배까지 간다? 한 8배까지도 간다, 최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보수적으로 보자, 우리는. 그래서 2배, 최소 2배, 그 다음에 그냥 평타 치면은 4배. 이 정도는 보지 않나. 언제까지? 2028년까지. 예, 그래서 2028년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한 4배 정도? 예, 아까 보수적으로 보면 2배, 4배? 예,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2013년, 2026년. 제가 말한 게 나중에 맞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근데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경유 끝났고, 그죠? 요즘에 경유차 사는 분들 있어요? 예. 아, 물론 이제 외제차, 경유차 막 중고차로 사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카푸어로 가시는 지름길이니까 그런 건 이제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도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 늘고 있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한계가 있고,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가 깔리는 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들이 막 깔리고 있죠. 근데 그걸 주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 테슬라가 그리고 전기차 가격들을 막 예전 처음에 내놨던 가격들보다 막 그냥 엄청 30-40% 다운시키고 막 이러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우습다. 왜냐면 주가는 빠질지 모르지만 주가가 빠진 다음에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이제 주가가 눌려가지고 눌림목에서 다시 터닝하는 때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그리는 세상이 그거예요. 포스코랜다. 테슬라가. 그래서 걔네들은 인프라를 지금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충전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정적인 애플과 같은 회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이제 테슬라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아, 그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라고 보고, 지금 그거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도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데 가 있을 거다. 물론 조정은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공격하는 놈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진 다음에 다시 터닝하는 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매매 많이 가르치잖아요. 단타로도 가르치고 스윙으로도 가르쳤고, 그렇죠? 네, 그거 보시고 그렇게 판단 잘 들어갈 시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시가총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한 거고요. 얘네들이 증가해가지고 증가한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었는데, 그쵸?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증가하니까 갑자기 시총이 더블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야,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면은 정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더 이 그룹 자체가. 자, 그래서 얘네들이 환경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뭐 채굴한 다음에 가공하고 소재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오염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재활용도 확대하고 있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미래 기술 개발은 2차 전지 소재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선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업부랑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산업부에 들어갈 때 포스코 이사들이, 그러니까 임원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분들이 딱 포스코 배지 달고 딱 그 산업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팅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를 하고 있다,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런 미래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랑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와 관련돼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스킨십 산업부랑도 뭐 하면서, 왜냐면 산업부 R&D도 굉장히 좋은 R&D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고, 주주 환원도 잘 해주고 있어. 배당, 그쵸? 3.4조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했잖아요, 그쵸? 자사주 소각도 했고, 그러니까 총 주주 환원이 47%나 돼요. 이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판단해야죠, 그쵸, 여러분들? 장투할 만한 좋은 회사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재원, 이렇게 기본 배당은 주당 10,000원, 그쵸? 그래서 주당 10,000원이니까 지금 주가 얼마인데요?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주가 얼마예요? 예, 대충 55만 원이죠. 55만 원. 55만 원에 뭐 10,000원.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안 주는 놈들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의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얘네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핵심 원료 리튬이랑 니켈 생산 라인 구축하고 있고, 탈중국의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원료가 다 중국 거예요. 중국이 진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한테 정말 공급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데 포스코는 탈중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있는 거죠. 타 회사들에 비해서. 향후 3년은 2차 전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는 골든타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플라이 체인이 뭐냐면 공급망이 전부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음극재, 뭐 거기 들어오는 원료, 뭐 양극재 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밸류 체인을 지들 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시장에 대한 2030년도까지 지속 전망이죠. 2030년도까지 어떻게 돼요? 이 7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시장인 거예요. 이런 시장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시장이 눈에 보이게 성장할 시장은 전기차 시장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 역시도 이거와 똑같은 성장률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얼만큼 얘네들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회사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 회사가 제일 많이 성장할 거니까.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저는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수익 원료 분야 투자 확대가 추세가 되고 있고요. 부가가치가 이렇게 스마일 커브를 그린다. 이런 겁니다. 스마일 커브. 이런 건 이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 부품, 재료가 부품이 되고, 부품이 제품이 되고, 제품 통해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시스템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양극재, 음극재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가 제품으로 배터리나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 뭐 하고 있냐? 광산 저기 확보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아르헨티나 지금 염호 확보했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광산에서부터 그걸 바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부터 가져와서 그 재련 누가요? 얘들이 하잖아요. 얘들 재련 기술은 전 세계 1등이라니까요. 그리고 정제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도 1등. 전구체 관련된 그 공장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구체를 지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에코프로랑 얘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 수 있는 회사 누구예요? 얘네,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거 이제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SDI 이런 애들 있고, 그쵸?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양적 성장, 이건 100% 달성 가능할 거고, 풀 밸류 체인, 이것도 100% 달성 가능할 거고, 질적 성장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얘네들만큼 연구 잘하는 회사가 없어요, 포스코만큼. 자, 그래서 글로벌 대표 기업 도약을 위한 성장이 어떻게 지금 잡고 있냐? 2030년 매출, 2030년 몇 년 남았어요? 한 7년 남았죠. 62조 원 가겠다는 얘기예요. 62조 원.
자, 그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자, 포스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매출 볼게요. 매출 봅시다. 매출. 자, 지금 얼마요? 매출액이 지금 84조 7,500. 84조예요. 대충 8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조. 그죠? 80조. 근데 그 80조 중에 62조를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달성하겠다 이거예요. 그쵸? 2030년. 요렇게. 이제 2차 전지로. 2차 전지로 62조예요. 이게 62조. 에비타가 15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쵸?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목표도 상향되고 있다. 2022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2030년 목표가 매출 41조 원에 에비타 11이었는데 더 높게 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증권사 목표가도 지금 계속 넘고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2022년 12월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긴 했지만 이제 뭐예요? 좀 있으면 이제 발표되는 게 이렇게 나온다. 매출도 굉장히 높게 잘 찍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쵸?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니켈, 리사이클,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까지 합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생산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보다 다 상향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재산업 진행 결과를 보시면 자, 이거예요. 18년도에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했던 거. 이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였고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 착공하고 있고, 그쵸? 여기 이제 이게 착공되면서 얘네들에서 생산량이 점점 터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본공사 착수, 아르헨티나 1단계 본공사 착수, 염수 리튬에서 얼마예요? 25,000톤. 25,000톤. 연간 25,000톤. 얘네는 뭐예요? 리튬이 얼마? 43,000톤. 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2단계 착공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5,000톤이 이제 연장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멋집니다. 그 배터리용 니켈 전환 투자 착수했고, 그쵸? 21년도 이렇게 밸류데이 때. 그리고 인도네시아 건식 재련사하고 합작 승인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구체도 이제 신경 쓰겠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하고 또 합작하고, 그 다음에 리트사이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다.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중요한 것들인데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특별히 제가 더 멘트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파일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예, 그래서 LG하고도 이렇게 양극재 계약을 했고, 양극재 관련해서 106조의 수주를 확보했다. 106조. 굉장히 높은 수주죠. 네, 이렇게 확보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리콘 솔루션도 착공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 결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뭐 이게 더 빨리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더 멘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그 이런 리튬 10만 톤씩,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광석에서 수산화 리튬 22만 톤. 그 다음에 7만 톤 정도 또 확보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를? 리튬을요. 그러니까 리튬이 얘네들은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 하나도 있어요? 없죠. 얘네들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중국이랑 아무것도 안 해도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쵸?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3단계 언제요?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연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굉장한 수치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광석 리튬도 2, 3단계까지 준공을 끝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103,000톤, 103,000톤이면 얼마야? 자, 1억 3,000톤. 아니죠. 10억 3,000톤이네. 10억 3,000톤. 그죠? 아니, 10억이란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0만 3천 톤이라는 건데, 뭐, 말이 이상하네. 10만 3천 톤? 10만 3천. 네, 10만 3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5만 톤.
이건 5만 톤, 얘는 10만 3천 톤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능력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거는 나중에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되지 않을까, 포스코가. 매출액. 지금은 이제 물론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도 소싱 다각화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하고 있다. 고순도 니켈도 확보가 가능하다. 자, 보시면 중국 있어요, 없어요? 중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그 중국 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저런 회사가 없어요.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중국에서 갑자기 뭐 터지고 잠깐 멈추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자, 사업 목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 니켈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재에 필요한 모든 광물들에 대한 확보가 얘네들만큼 잘 돼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그다음 전구체 관련된 것도 지금 공장까지 확보하고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양극재, 배터리, 그다음에 EV, 그다음에 폐전지 나오면 그걸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확보가 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회사 잘 운영하죠. 이 밸류체인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다 하는 회사,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게 잘 가고 있고, 질적 성장하고 포트폴리오 다양하고 양적 성장까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극재 관련된 준공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사실은 플러스 되는 일들을 잘하고, 탑티어다, 탑티어. 2030년에 100만 톤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무이한, 에코프로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 회사.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선 탑티어다. 근데 우리나라 탑티어면 뭔지 아세요? 세계 탑티어라는 거예요. 세계 탑티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관련돼서는 정말 세계 탑티어다. 두 회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LNF 정도를 이제 나중에 껴줄 수는 있는데, LNF는 요 두 회사에 비하면 약간은 이제 좀 한 수 접어야 돼요. 네. 왜냐면 자금력이 좀 딸려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걔네들도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아마 공매도 청산해야 돼서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털고 나오시면 돼요. 주가 오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왜냐면 LNF도 제가 수익률을 추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좀 더 오를 거다. 왜? 3개월 정도 후면은 아마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그건 지켜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음극재도 생산체제가 2026년까지 21만 8천 톤 21만 8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의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빼고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1위다. 뭐가? 이런 것들 생산하는 게 인조흑연, 천연흑연, 이런 실리콘 이런 거 생산하는 이런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세대 전지 퍼스트 무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이 뒤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딱 하나. 그럼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돼요? 작년에 크크님 얘기했을 때는 그때 익절하고 나와서 안 들어갔어요. 예, 그쵸?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단타로 보셨으니까. 단타로 보지 마시고 제가 장기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포스코로. 작년부터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아직 안 늦었다. 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이런 대기업들은 투자나, 이런 그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를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26년도까지 투자한다. 그러면 26년도까지 성장주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예. 에비타도 이거 3조 원에서 10조 원. 그쵸? 2028년도까지. 그러니까 얘네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포스코 그룹주는 분산해서 가져가세요. 예.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오를 거라고 보지만, 왜냐면 얘네도 밸류가 지금 너무 낮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포스코 DX 지금 많이 올랐죠.
얘는 지금 잡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판단하시고,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뭐예요? 코스피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 얘들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쵸? 요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은 저평가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조정된다면 다시 갈 수 있다. 그쵸? 조정 안 되고 그냥 뭐 날아갈 수도 있지만, 조정되고 날아갈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포스코 DX랑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제가 그어들었던 때가 이 10만원대고 지금 40만 5배 올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전 거로 가볼게. 그전 거. 제가 그어들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8,000원에서부터 얼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퓨처엠은 뭐 더 오를 거긴 하지만 조금 무섭긴 하다, 지금 시장에서. 근데 포스코 DX는 자 보면은 올해 엄청 많이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지만, 이제 포스피 이전과 관련해서 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좋게 봅니다.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쵸? 얘네들 2차 전지 기업으로 진짜 평가되는 게 올해부터인데, 그쵸? 얼마 안 올랐으니까 저는 얘를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들고 가시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저는 이제, 자 제가 포스코 홀딩스 사란 말은 작년에도 안 했었잖아요, 그쵸? 포스코 그룹주는 사도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 말고 다른 것들 사라고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근데 오늘부터는 제 개념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가져가자.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얘가 음봉 나올 때마다 계속 줍줍하시고 사면서 좀 포스코 홀딩스 모아가도 좋겠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그룹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좀 빠지면, 그죠? 빠지면 계속 좀 사는 것도 괜찮겠다. 모아가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10% 이상 되는 적금 통장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0% 갈 수도 있고 300%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요런 부분도 근데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오르긴 오를 거지만, 얘네들 지분율 보세요. 지분율 보시면, 자 보시면 그 최대 주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2분으로 돼 있습니다. 2분. 그죠? 자,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분 현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2분이에요. 2분으로 돼 있고, 10% 이상 주주는 없고, 그 다음 5% 이상 주주가 블랙락이 누구예요? 저기잖아요, 얘네들. 저희 그 유명한 자산운용사, 그 해외 자산운용사니까. 그 다음 이제 기타 주주에 이제 포스코, 우리 어쩌저쩌고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스코 홀딩스는 뭐다, 결국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 이제 블랙락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 포스코 지주회사가 더 많이 안 오르고 딴 애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주식이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쵸? 물론 얘네들이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팔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하여튼 제 중요한 거는 점점 어떻게 된다? 밸류는 달라지고 있다. 밸류는. 얘네들 밸류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공매도 역시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이 공매도를 이겨서 얘네들이 만약에 쇼 커버링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주식이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격적으로. 그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공매도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얘네들이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면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좋게 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들을 다 넘었어요. 넘었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정을 주긴 줄 수도 있지만 조정 주더라도 다시 분명히 갈 확률이 높은 주식이고 밸류는 점점 높아질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요 정도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